탐나는 오디오북, 책 읽어주는 여자 이연아입니다. 김호연 장편소설, 불편한 편의점. 경찰서에선 녀석들의 부모 중 하나인 중년 사내가 도착해 붓고 깨진 도꼬씨의 얼굴을 보고는 금전 합의를 제안했다. 놀랍게도 도꼬씨는 돈 대신 다른 걸 요구했다. 그는 술이 덜 깬 채 앉아있는 내 녀석에게 다가가 양손을 들라고 했다. 녀석들은 처음엔 주저했지만 중년 사내가 윽박지르자 곧바로 초등학생들이 벌서듯 양팔을 위로 들어야 했다. 남대문 경찰서를 나온 염여사는 도꼬씨와 함께 새벽에 남대문 시장으로 걸었다. 하나둘 장사를 준비하는 상인들을 스쳐 지나 골목 안 해장국집으로 향했다. 도꼬씨는 얼굴에 반창고를 붙인 채로 씩씩하게 선지해장국을 입안으로 우겨 넣었고 그녀는 안쓰럽고 답답한 표정으로 수저를 뜨는 둥 마는 둥 했다. 요즘 애들이 얼마나 무서운데 그렇게 덤벼들면 어떡해요. 나 둘은 상대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반창고가 훈장이라도 되는 듯 만지작거리며 도꼬씨가 이를 드러냈다. 염여사는 무어라 더 말하려다가 자기야말로 요새 애들한테 덤벼들었다는 걸 깨달았다. 그녀는 쓴웃음을 짓고는 도꼬씨를 응시했다. 고맙네요. 밥값 한 건가요? 그럼, 근데 어떻게 마침 온 거예요? 어르신 밤에 일한다는 거 들었어요. 잠도 안 오고 걱정도 돼서 갔죠. 에휴, 난 그쪽이 더 걱정되네요. 도꼬씨는 민망한지 머리를 극적이고는 다시 수저질을 했다. 도꼬씨가 당당히 나서길래 소시적에 싸움이나 좀 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맞고만 있을 줄은 몰랐네. 마침 순찰차가 왔으니 망정이지 크게 다칠 수도 있었다고요. 경찰 내가 불렀죠. 부근에 공중전화 있어요. 애들 시비 거는 거 보고 신고하고 온 거예요. 그럼 좀 맞다 보면 경찰이 구해주니까. 순간 염여사의 입이 떡 벌어졌다. 도꼬씨는 경우만 바른 게 아니라 머리도 좋다. 무엇보다 날 위해 그렇게 순찰도 돌고 대신 맞아도 줬다. 순식간에 감탄과 감동이 염여사의 머릿속에 뭉게뭉게 차올랐다. 그녀는 다시 아무렇지도 않게 머리를 벅벅 긁으며 해장국을 먹는 도꼬씨를 살폈다. 소주 한 병 시켜줘요? 도꼬씨의 작은 눈이 커졌다. 진짜요? 근데 이게 마지막 술이에요. 이거 먹고 술 끊는 조건으로 우리 가게 일 좀 봐줘요. 도꼬씨의 커다란 머리가 갸우뚱거렸다. 제가요? 도꼬씨 할 수 있어요. 곧 날 추워질 텐데 밤에도 따뜻한 편의점에 머물고 돈도 벌고 얼마나 좋아요. 염여사는 도꼬씨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답을 기다렸다. 도꼬씨는 시선을 피한 채 곤란한 듯 광대를 연신 실룩이다가 작은 눈을 돌려 그녀를 살폈다. 저한테 왜 잘해주세요? 도꼬씨 하는 만큼이야. 게다가 나 힘들고 무서워 밤에 편의점 못 있겠어요. 그쪽이 일해줘야 해요. 나 누군지 모르잖아요. 뭘 몰라. 나 도와주는 사람이죠. 나도 모르는데 믿을 수 있어요? 내가 고등학교 선생으로 정년 채울 때까지 만난 학생만 수만 명이에요. 사람 보는 눈 있어요. 도꼬씨는 솔만 끊으면 잘할 수 있을 거예요. 한동안 도꼬씨는 자신의 수염을 쓸어대며 입술을 조물딱거렸다. 갑작스러운 제안이긴 하지만
거절당하면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았다. 도코 씨에게 손으로 수염 그만 만지작대고 어서 말하라고 독촉하고 싶은 마음이 끌어올랐다. 그때 결심한 듯 도코 씨가 염려사를 응시했다. 그럼 한 병 더요. 한 병만 먹고 끊는 건 좀 억울해서. 그러도록 해요. 밥 먹고 나면 내가 가불해줄 테니 사우나 가 씻고 머리도 깎고 옷도 사 입고, 응? 그러고 나서 저녁에 편의점으로 와요. 고마워요. 염려사는 소주 2병을 주문했다. 곧 나온 소주 1병을 그녀가 직접 뚜껑을 따 도코 씨에게 따라줬다. 그리고 자신의 소주잔도 채웠다. 두 사람은 건배로 고용 계약을 마무리 지었다. 네, 탐나는 오디오북 책 읽어주는 여자 성우 이연애와 함께한 오늘 불편한 편의점 첫 번째 낭독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김호연 작가의 장편소설이죠. 불편한 편의점을 들어봤는데요. 오늘도 정말 생생하게 전해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네. 정말 뭔가 그 마음에 이게 뜨거움이 딱 느껴지네요. 오늘 같은 추운 날, 12월의 첫날에 이런 우리 마음을 아마 이미 예측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이번 이 책을 고르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궁금한데요. 네, 이 불편한 편의점은요. 망원동 브라더스로 세계 문학상을 수상한 김호연 작가의 네. 동네 이야기 시즌2입니다. 네. 남영역 청파동에 자리 잡은 편의점을 무대로 이 시대를 음.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의 희로애락을 따뜻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네. 줄거리를 간략하게 이제 말씀드리면 네. 서울역 노숙자인 독고라는 남자가 음. 어느 날 70대 할머니의 지갑을 찾아준 인연으로 그녀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시작하게 되고요. 네. 그 편의점에서 일어나는 손님들과의 에피소드를 담고 있습니다. 네. 이제 2021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네. 이제 햇살씨와 가족분들이 연말을 따뜻하게 마무리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음 따뜻해지는 힐링 소설을 들고 왔습니다. 목소리도 힐링인데 소설까지 오늘 힐링 타임을 선사해 주시네요. 앞서 이제 그 노숙자 도코 씨와의 이제 첫 번째 계약하는 그날 밤의 풍경이었어요. 네, 여러분도 잘 들으셨죠? 정말 편의점은 사실 우리 마을 곳곳에 어디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24시간 불을 밝히고 있어서 어쩔 때는 좀 이렇게 뭔가 늦은 밤에 또 새벽에 어디 갈 때 불 켜진 편의점 보면 괜히 든든하고 네. 그죠? 뭔가 누군가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 때도 있었어요. 잘 몰라도 그죠? 맞아요. 참 우리 생활에 밀접하고 익숙한 곳인데 그래서 더 친숙한 느낌이 들고요. 이 소설이 더 와닿네요. 그죠? 저도 이제 편의점을 이용한 지가 이제 한 30여 년 됐어요. 네. 예전에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는데 네. 패밀리마트. 아. 네, 거기서 이제 오렌지 맛, 포도 맛 슬러시 사 먹던 기억이 있고요. 네. 네, 이제 또 학창 시절에는 이제 친구들이랑 컵라면 정말 많이 사 먹었죠. 네. 그리고 이제 대학생 때는 주말 알바를 했던 곳이기도 해요. 알바도 해봤어요? 네, 저 편의점에서? 건대 입구에서 해가지고 정말 많았습니다. 취객분들. 정말. 그러니까 우리 이현애 씨, 네, 위험했을 것 같아요, 또. 네. 근데 또 친절하고 재밌는 분들도 많아서. 많으셨고, 그 단골들이 많으니까 이제 문 열고 들어오신다. 그럼 이제 뭘 챙기고 있어요. 저분 뭐 사시겠다. 늘 사시는 그 물건들도 있죠. 네, 알아서. 한결같으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우리 현애 씨 보러 또 많이들 오셨을 것 같네요. 네. 자, 편의점 얘기하면 진짜 우리도 한가득 추억 소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편의점을 배경으로 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 그리고 진짜 이 노숙자 도꼬 씨 그 감동받는 모습에서 와닿아요. 누군가 나를 그렇게 진짜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네. 잠깐 지갑을 찾아준 것 뿐이고 자세한 내막도 모르는 사람을 편의점에 아르바이트 쓴다는 거 거기에 돈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물건들도 있고 한데 믿고 고용을 했다는 것 자체에 감동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제 또 이제 할머
할머니가 이제 그 지갑을 찾아주는 과정에서 노숙자들끼리 서로 그걸 가져가겠다고 네. 했는데 그거를 맞아가면서 지켰어요. 지켜주셨던 그거에 자체. 네, 또 감동받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우리 살아가는 그런 감동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책이거든요. 자, 김호연 작가의 장편소설 불편한 편의점 중에 그러면 또 얼른 듣고 싶어요. 두 번째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이 책 제목이 불편한 편의점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왜 불편한지 그 네. 이유를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들려드리죠. 오늘 밤은 참이다. 지난 몇 개월간 선택해온 경만의 최적의 조합이 바로 이것이었다. 참깨라면과 참치김밥의 참이슬. 이것이 경만의 절대 후회하지 않을 하루의 마감이고 빈자의 혼술상 최고 가성비가 아닐 수 없었다. 그런데 오늘은 카운터에 낯선 사내가 서 있다. 경만은 겸연쩍어하며 카운터에 물건을 내려놓았고 사내는 매우 느긋한 동작으로 바코드 리더기를 옮겨 계산을 진행했다. 5,200원요. 띄엄띄엄 무뚝뚝한 말투 역시 부담스러웠다. 경만은 서둘러 계산을 마치고 카운터 옆에 있는 나무젓가락을 챙겨 야외 테이블로 향했다. 사내는 여전히 그를 살피고 있었다. 그는 경만을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 루저 인생이자 불우한 소시민 가정으로 보겠지. 그러거나 말거나 경만은 손님이다. 매일 5,000원어치를 팔아주고 먹고 난 테이블도 깨끗이 치우고 가는 모범적인 손님이란 말이다. 경만은 사내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이곳에서만큼은 절대 자기 자리를 빼앗기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사내가 경만 앞에 와 자리한 게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겠다. 피로와 취기에 추위가 겹쳐 웅크리고 있다 보니 까무룩 잠이 든 것일까? 깨어보니 사내가 하얀 점퍼를 걸친 백곰처럼 그의 앞에 앉아 입김을 내뿜고 있었다. 아저씨, 이런 데서 주무시면 얼어 죽어요. 술 마셔도 추위는 가시지 않아요. 따뜻해지는데요. 요것만 비우고 갈 테니까 너무 보채지 마시죠. 그때였다. 사내가 잠시만요라는 말을 남기고 일어나 편의점으로 들어갔다. 뭐지? 잠시 후 사내는 아메리카노 라지 사이즈 종이컵 2개를 가지고 나왔다. 살펴보니 담황색 액체에 얼음 2알이 들어있었고 신기하게도 글라스에 담긴 위스키를 연상시켰다. 아니, 위스키임이 분명했다. 사내는 경만이 가만히 있자 컵을 들어 얼음만 남기고 비워버렸다. 크. 입술을 훔치며 만족스러워하는 그의 표정에 경만도 오기가 생겨 컵을 들었고 단숨에 비웠다. 차가운 액체가 경만의 식도에서 가슴까지 얼려버릴 듯 적셨다. 그런데 양주라면 당연히 치고 올라와야 할 화끈한 기운은 없고 차가운 한기만 올라왔다. 뭐지? 시원하죠? 대체 이게 뭡니까? 옥수수 수염차입니다. 속상할 때 이게 좋아요. 색깔 때문에 술 먹는 기분도 들고 속도 풀리고 좋아요. 술 나도 매일 마셨어요. 매일 마시니까 맛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요? 이제 여기 오지 말라는 겁니까? 나보고 술 끊으라는 건가요? 차라리 나보고 가게에 오지 말라고 하세요. 술을 끊어라 말라. 당신이 왜 충고지릅니까? 도와주고 싶어서 내가 매일 옥수수 수염차 얼음에 타드릴게. 라면에 김밥에 이거 마셔요. 그럼 술 생각 없어질 테니. 내가 여기서 혼술에 가게 영업이라도 방해했나요? 쓰레기를 남겼어요? 맨날 깨끗이 치우고 갔다고요. 돕긴 뭘 도와? 그냥 오지 말라고 하시던가. 경만은 자리에서 일어나 뒤도 안 돌아보고 걸었다. 술이 다 깨서 한기가 느껴지는 건지
겨울 새벽 공기가 술을 깨운 건지 헷갈리는 가운데 경마는 자신만의 참새 방앗간이 사라졌다는 안타까움을 애써 누르려 구둣발에 힘을 주었다. 2020년 새해가 밝았다. 사람들은 마치 지난해를 더러운 옷인 듯 세탁기 옆에 던져놓고 새 옷을 입은 것처럼 굴었다. 술이 고팠다. 하지만 새해를 맞아 셋밖에 없는 술친구 중 둘은 금주를 선언했고 다른 하나는 고향으로 귀농했다. 마치 세상이 자신만 따돌리는 것 같았다. 집에서는 은따, 회사에서는 대따, 세상은 왕따. 왕따에겐 역시 혼술이다. 하지만 술집에서 거창하게 혼술을 하기엔 그가 받는 용돈과 감정적인 여유 모두 부족했다. 결국 퇴근길에 혼술이 가능한 편의점을 찾아야 했다. 하지만 동네에서 겨울에도 야외 테이블을 치우지 않는 편의점은 그곳뿐이었다. 옥수수 수염차를 술처럼 마시는 이상한 백곰이 있는 그곳. 투덜대며 편의점을 지나치려던 경만의 발이 순간 주춤했다. 웬일인지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 참깨라면 컵라면이 놓여 있었다. 참. 네, 김호연 작가의 장편소설 불편한 편의점 오늘 두 번째 낭독해드렸고요. 이 구절 읽어주신 이유가 궁금한데요. 네, 요즘은 이웃에 이제 누가 사는지 잘 모를 정도로 이제 주변을 돌아볼 마음의 여유도 또 이제 주변 사람들이 날 이제 돌아봐 주는 것도 조금 꺼려지는 때가 있어요. 맞아요. 네, 네. 부담스러운 시선도 느껴지죠. 네. 네. 이런 가운데 이 불편한 편의점이 여기 하나 음. 있습니다. 인상이 좋지도 않은 알바가 어눌하게 참견을 해서 불편한데 네. 그런데 또 그 불편함이 자꾸 마음에 남아요. 네. 저도 이제 예전에 자취를 할 때 매일같이 이제 퇴근하고 편의점에 가서 인스턴트 이제 매운 순대를 이제 샀어요. 그거랑 컵라면이랑. 아, 그러셨어요. 그렇게 계속 가다가 한 8개월쯤 됐을 때 네. 여사장님이 네. 정말 저를 빤히 보시면서 밥 좀 먹어요. 네. 그러시면서 김밥 하나 주시더라고요. 어머, 그냥. 안타까운 마음에. 어때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시지? 왜 눈물 날라 그래요? 네, 계속 마음에 남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엄마밖에 없는데 이걸 또 계속 마음이 쓰이셨구나 하니까 네. 저도 좀 찡해지더라고요. 음. 그다음부터는 매운 순대 안 먹고 저 주변에서 이제 순대국밥 사 먹던가 이제 그랬거든요. 밥을 먹게 됐군요. 네. 진짜 그렇게 따뜻한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지만 유심히 봤던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전했던 그런 분들이 생각나서 또 우리에게도 그런 주변에 사람도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좀 느끼게 하는 문장이었어요. 이 책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좀 전하고 싶은 메시지 있으시다면요. 네, 이제 결국 삶은 관계였고 또 관계는 이제 소통이었습니다. 네.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바로 내 옆에 있는 이제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는 데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책 속 명대사 소개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명대사는 어떤 명대사일까요? 마스크가 불편하다. 코로나에 이거 저거 다 불편하다. 나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떠들잖아. 근데 세상이 원래 그래. 사는 건 다 불편한 거야. 탐나는 오디오북, 책 읽어주는 여자, 이연혜였습니다. 아,